두 번째, 바로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뭐예요? 약초죠? 결핵균을 억제할 수 있는 약초가 뭐예요? 백미예요, 백미. 백미. 처방 중에 대체적으로 가감에서 많이 쓰죠.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백미가 들어가요. 근데 이 백미가 여기에 나오듯이 이파리가 이게 널쩍널쩍한데 그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깨끗이 씻어서 쓰는데 우리말로는 아마존. 그죠? 결핵균을 죽인다. 얘기 나왔잖아요. 결핵균을 좀 억제한다. 그래서 대부분 결핵 치료제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처방이 제가 소개했었죠. 청리자감이나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내과에서 좀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 처방을 잘 보면 백미 같은 약을 가감을 해서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써요. 그리고 약간의 짠맛이 섞여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아주 씁니다. 씹어보면. 그래서 성미는 차고요. 이 짠맛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좀 태양 한수. 그죠? 소금물의 역할이 뭐예요? 염증을 줄여드는 데 도움이 되죠. 간장과 양명경인 위경에 들어가서 허혈을 제거한다. 허혈을 제거한다. 특히 여기에 뭐예요? 폐도 써주면 되겠죠. 폐의 허혈을 제거해서 결핵균을 억제한다. 많이 안 들어보셨죠? 백미. 근데 결핵의 치료제로 많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 효능을 볼까요? 청열, 양혈. 대부분의 청허혈 약들이 다 뭐예요? 혈액을 서늘하게 식혀서 출혈도 예방하고 특히 이렇게 실열이 아닌 허혈을 끄는데 많이 쓴다. 그래서 음허 발열에 좋다. 아까 음허, 필수적인 진액이 부족하면 우리가 음허증이라고 한다. 근데 음허증에는 뭐가 있어요? 신음허, 폐음허, 위음허, 간음허, 그 다음에 마음심, 심장음허. 아까는 콩팥 신음허. 그럴 때 꼭 여러분 이 변증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꼭 알아야 되겠죠. 기허냐, 혈허냐, 음허냐, 양허냐가 사주에 해당한다. 우리 몸에 어떤 그렇죠. 새 뭐예요? 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 몸에도 뭐예요? 기허, 혈허, 음허, 양허로 꼭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상체질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변증과 사상체질하고 한번 연결해서 설명했었죠. 그죠? 대부분. 자, 그 다음에 골증 조혈. 아까 얘기했죠? 뼛속이 가려진다. 증이잖아요. 이게 저도 많이 증상을 들어봤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말하는 척추 속이 뭔가 끓는 느낌이 든다. 뭐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 뜨겁기도 하다. 이런 말을 많이 저는 임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조열. 아까 얘기했죠. 조수 간만에 차, 오후. 규칙성이다 이거는. 미열하고 다른 점이 뭐다? 바로 조열은 규칙성이 있고 미열은 불규칙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지골피하고 같이 쓴다. 지골피가 뭐죠? 구기자나무 뿌리 껍질이죠. 지골피. 구기자나무 같은 경우는 식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백미 같은 경우는 약으로 쓰지만 대신 뭘 넣는다? 지골피를 쓰라는 거죠. 지골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골피, 상백피. 그렇죠? 상백피, 지골피. 사패산이란 처방이 있었었죠. 지골피, 상백피, 감초.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뭐예요? 폐렴을 예방하는 처방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지골피 같이 쓴다. 지골피를 대신 써도 좋다. 그랬지만 백미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재상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백미는 이뇨 통림이라 이뇨 통림에 쓴다면 소변을 뭐예요? 열이 있으니까 잘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열 해독약이나 청허혈약이나 다 뭐예요? 그 저변에는 이뇨를 자식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이뇨 통림. 열림과 혈림에 쓴다 이런 말은 뭐예요? 이게 방광염이잖아요. 그렇죠? 혈림은 뭐예요? 혈액이 출혈까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소변을 보면. 열림은 대체적으로 아주 방울방울, 소변을 방울방울 보면서 시원하지가 않고 열림과 혈림의 주 증상에는 뭐가 있느냐?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방광염에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뭐예요? 열림, 혈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대나무 이파리, 그 다음에 으름덩쿨, 그 다음에 곱돌, 활석, 그 다음에 생지황. 뭔가 좀 활석도 있고 뭐 이거 그죠? 보이죠? 이게 이제 뭐가 들어갔죠? 팔정산에 가감이 된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면 방광염에는 이러한 약재와 같이 가감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팔정산이나 만전,
녹동탕이라고 해서 그런 처방들이 이제 팔정산을 요약한 건데, 가감을 해서 뭘 쓴다? 백미를 쓸 수 있다. 그런데 백미의 특징은 뭐다? 그죠? 균을 억제한다. 아셨죠? 균을 억제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백미는 또 하나 해독 요창에 좋다. 이런 말은 뭐예요? 종기가 났을 때, 염증이 심했을 때 좋다라는 거죠. 종기에도 좋고 염증이 심했을 때도 좋다. 창옹종독이다. 그런데 창옹종독 옹자는 뭐냐? 지금 말하면 뭐예요? 그죠? 바로 종기, 암덩어리, 무록 이런 것도 제거하는 거죠. 창옹종독에 대체적으로 이 백미도 쓰는데 항암력이 있다라는 거죠. 인후종통의 요약으로 쓴다. 여러분, 인후종통 우리의 약선차에 뭐예요? 흑도라지 감길차가 있었죠. 그렇죠? 흑도라지 감길차. 그래서 도라지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도라지는 덩이뿌리이기 때문에 구중구포했죠. 9번 쪘다가 말리기를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그런데 거기에 감초와 더불어 감길차도 만들었고, 거기에 박하, 길경, 방풍을 넣어서 흑도라지 감길차를 만들면 인후종통의 요약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인후종통,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뭐가 들어가죠? 현삼, 고삼, 그죠? 또 하나 백미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현삼, 고삼 같은 게 가감된 흑도라지 감길차에 아주 가감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초의 우리 약선차의 효능은 정말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먹거리로 다 뭐예요?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 다 있어요. 우리는 이 약초를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뭔가 친근한 느낌이면서 고향을 찾은 그 자연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는 죽을 때까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분명히 사용할 겁니다. 생약으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차로도 만들고 탕으로도 쓰고. 전번 주에는 또 기쁜 소식이 한번 또 들렸어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했었는데, 전번에 불임증 때문에 고생했던 그 젊은 주부가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소개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스트레스도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냥 밤늦게까지 막 뭐 일을 하고, 그래서 불임을, 아이를 못 가졌는데, 그건 딱 보면 우리 알잖아요. 아, 감히 기위차에 가감을 해서 혈액을 잘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번 주에 문자가 온 거예요.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증에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이 기비차나 이 해울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뭔가 소통시켜주고 혈액을 잘 돌게 해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하니까, 그렇죠. 자궁을 튼튼하게 한 거죠. 균형을 맞춰준 거죠. 그래서 임신이 된 거지 특효약이 아니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당뇨로 심하다고, 당뇨 약을 먹어도 300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소가란을 한번 소개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약초를 가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약선차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